안녕하세요. 나 팀장의 실무회계입니다. 나 팀장 주식회사 회계팀에 신입사원이 입사를 했는데 단정한 용모와 지성을 갖췄지만 아쉽게도 태어나서 회계는 한 번도 공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나 팀장은 신입사원 교육용으로 기초회계원리 단기 특강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본 강의 목적은 회알못 신입사원이라도 이 강의를 들으면 회사의 모든 거래에 대해 회계 처리를 하는 원리와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와 같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원리를 습득해서 스스로 간단한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회계란 무엇일까요? 회계는 회사가 1년간 벌어들인 수입과 비용을 기록하고 요약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과정을 회계라고 합니다. 회사가 벌어들인 돈을 수익이라고 하며 돈을 벌어들이기 위해 소비된 자원, 즉 쓴 돈을 비용이라고 하며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여 남는 돈을 이익이라고 합니다. 회사의 1년간의 총 영업 결과인 이익을 계산하려면 먼저 회사가 돈을 벌기 위해 하는 모든 거래를 기록을 해야 합니다. 먼저 수익을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수익은 오른쪽에 쓰고 수익으로 벌어들인 현금은 왼쪽에 씁니다. 이렇게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기록을 하는 것을 회계처리 또는 분계라고 부릅니다. 회계처리의 특징은 항상 왼쪽과 오른쪽 양쪽에 쓰는데 거래의 내용을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 이름을 계정명이라고 하며 그 계정명을 먼저 쓰고 그 거래의 금액을 쓴다는 것입니다. 수익의 경우 오른쪽에 수익이라고 계정명을 쓴 후 그 금액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수익으로 인해 벌어들인 현금을 왼쪽에 쓰고 그 금액을 씁니다. 회계처리의 두 번째 특징은 한 번 회계처리를 할 때 왼쪽에 나타나는 금액의 합계액은 오른쪽에 나타나는 금액의 합계액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비용을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수익이 오른쪽에 오므로 비용은 왼쪽에 기록을 합니다. 세상엔 오른손잡이가 많으므로 수익을 오른쪽에 기록을 한다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비용을 왼쪽에 먼저 기록을 하므로 비용으로 인해 쓴 돈 또는 소비된 자원은 오른쪽에 씁니다. 역시 왼쪽과 오른쪽에 쓰는 금액은 같아야 합니다. 이러한 회계처리의 특징을 회계원칙이라고 합니다. 회계원칙 1. 수익은 오른쪽에, 비용은 왼쪽에 쓴다. 회계원칙 2. 한번 회계처리할 때 양쪽에 나타나는 금액의 합계액은 언제나 같다. 그런데 회사의 영업활동을 보면 수익은 제품을 판매하면 즉시 발생하므로 이를 기록하는 과정도 딱 한 단계만 거칩니다. 제품을 판매하면 수익으로 기록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제품을 판매하는 데 소비된 자원, 즉 수익에 대응되는 비용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그 제품을 만드는 과정이 아주 길고 여러 단계를 거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수익은 한 단계이지만 비용은 여러 단계입니다. 자동차를 생산하는 회사를 예를 들어 살펴보면 먼저 공장 부지인 토지를 구입하고 공장을 건설합니다. 그 다음 생산 라인인 기계장치를 구입합니다. 그리고 철강 등 자동차를 제조하기 위해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고 이 재료를 생산 라인에 투입하여 자동차 제조 과정을 거쳐서 완성차를 만듭니다. 완성된 자동차는 외국에 수출되는 등 판매가 됩니다. 회사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해야 하는데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토지, 건물, 기계장치, 원재료 등 모든 자원을 회계에서는 자산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자산을 취득할 때는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구매일로부터 60일 후에 지급하기로 하고 외상으로 구매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자산을 외상으로 사와서 지게 된 빚, 채무를 회계에서는 부채라고 부릅니다. 자산의 취득은 물론 제품의 제조 등을 위해 필요한 모든 활동과 관련하여 회사가 갚아야 할 돈이 있는 경우 이것 또한 부채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생산직 근로자가 제조활동인 근로를 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퇴직금에 대해 퇴직 전까지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미래 퇴직 시점에 회사가 종업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도 회사의 부채입니다. 회계에서는 자산은 왼쪽에, 부채는 오른쪽에 기록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수익과 비용에 대한 회계원칙을 합쳐서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회계원칙 1.
수익은 오른쪽, 비용은 왼쪽, 자산은 왼쪽, 부채는 오른쪽에 기록을 합니다. 회계에서는 왼쪽을 차변,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차변, 대변이라고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칙적으로 오른쪽에 기록해야 할 항목, 왼쪽에 기록해야 할 항목이 정해져 있는데 이에 대해 반대편에 기록을 하면 그 항목은 반대편에 기록한 금액만큼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마치 테트리스 게임에서 한 줄이 다 맞춰지면 딱 그 한 줄이 사라지듯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회계원칙 2입니다. 회계원칙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계 처리를 할 때는 항상 차변의 합계 금액과 대변의 합계 금액이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계의 3대 원칙은 오른쪽, 왼쪽, 증가, 감소, 그리고 양쪽 금액이 항상 같다는 아주 단순한 원칙입니다. 그러나 삼성전자, 구글과 같은 전 세계의 모든 유수기업들의 재무제표는 위의 세 가지 회계 원칙에 근거하여 작성될 만큼 아주 강력한 원칙이므로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배운 회계의 3대 원칙을 이용하여 회사가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하는 모든 활동에 대해 회계 처리를 직접 해보겠습니다. 공장 부지용 토지를 150억의 외상으로 구입하면 토지라는 자산을 증가시키기 위해 왼쪽에 토지를 쓰고 그 금액인 150억을 쓰며 외상으로 취득했으므로 미지급금이라는 부채를 증가시키기 위해 오른쪽에 미지급금을 쓰고 왼쪽 토지와 동일한 금액인 150억을 적습니다. 건물과 기계장치, 철강 원재료도 동일한 방법으로 기록을 합니다. 건물, 기계장치, 원재료 등 자산의 증가는 왼쪽에, 외상구매로 인한 미지급금 부채의 증가는 오른쪽에 기록을 합니다. 왼쪽과 오른쪽에 기록하는 금액은 항상 같아야 합니다. 자동차를 제조하기 위해 원재료인 철강을 원재료 창고에서 생산 라인으로 투입을 하면 원재료가 생산 공정에 있는 제품, 즉 제공품으로 바뀝니다. 원재료라는 자산이 줄어들고 제공품이라는 다른 유형의 재고 자산이 늘어납니다. 원재료 자산을 줄이기 위해 오른쪽에 기록을 하고 제공품이라는 자산을 증가시키기 위해 왼쪽에 기록을 합니다. 생산 라인을 모두 거쳐서 완성품이 되면 생산 라인 재고 자산이 줄고 완성품인 재고 자산이 늘어납니다. 제공품 자산을 줄이기 위해 오른쪽에, 완성품 자산을 늘리기 위해 왼쪽에 기록을 합니다. 완성된 제품을 판매하면 수익의 증가를 기록하기 위해 오른쪽에 매출을 쓰고 매출 대금을 60일 뒤에 받을 수 있는 채권이라는 자산이 증가했으므로 왼쪽에 매출 채권을 씁니다. 제품이 판매가 되었으므로 줄어듭니다. 완성품 재고 자산을 줄이기 위해 오른쪽에 제품을 쓰고 매출원가라는 비용이 늘었으므로 왼쪽에 기록을 합니다. 건물과 기계장치가 제품을 생산하는 데 쓰이는데 건물은 40년, 기계장치는 5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내용연수가 지나면 중고자산이 되어 다시 취득해야 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 내용연수 동안 매년 자산을 감소시키기 위해 오른쪽에 자산을 기록을 하며 제품 제조 및 판매하는 데 사용되었으므로 매출에 대응하여 비용으로 기록하기 위해 왼쪽에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을 기록합니다. 1년 동안 회사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기록을 했으므로 이제 요약보고서인 재무제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회계처리 각 항목별로 즉 자산, 부채, 수익, 비용에 대해서 색깔을 칠했습니다. 1단계에서 1년 동안 발생한 모든 거래를 회계 처리하면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이 섞여 있습니다. 2단계에서는 이를 해쳐 모여 해서 자산은 자산끼리, 부채는 부채끼리, 수익은 수익끼리, 비용은 비용끼리 그룹별로 모읍니다. 위치만 변경을 했으므로 여전히 왼쪽에 있는 항목의 총합계와 오른쪽에 있는 총합계는 금액이 같습니다. 이렇게 1년간 회계 처리를 순서를 재배열하여 자산, 부채, 수익, 비용별로 표시한 보고서를 시산표, Trial Balance, TB라고 합니다. 3단계에서는 수익과 비용 항목만 모아서 나열하고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여 1년 동안 벌어들인 이익을 구합니다. 이를 손익계산서라고 합니다. 회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발생한 비용에 항상 이윤을 붙여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1년 동안 비용의 합계액보다 수익의 합계액이 큽니다. 4단계에서는
시산표에서 자산과 부채 항목만을 모아서 나열하고 난 후 자산합계에서 부채합계를 빼면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는 손익계산서에서 구한 당기순이익과 일치합니다. 이렇게 매년 이익이 나는 것을 당기순이익이라고 하고 올해 당기순이익과 작년 당기순이익 등 회사가 설립된 이래로 계속 벌어들인 당기순이익의 총합계를 이익잉여금이라고 합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합계는 항상 이익잉여금과 같습니다. 이를 자본이라고 부릅니다. 자본금 등 자본의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회계의 3대 원칙에 대해 공부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회사의 모든 거래를 회계 처리하고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는 방법을 공부했습니다. 회계가 처음인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기초 회계원리 특강을 듣고 싶은 분들은 구독, Q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